설명드리려는 거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상당 부분이 국가 모니터링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송구스럽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안 해도 제가 꼭 안 드려도 되는 말씀이기도 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한국대학생 봉사단에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올해 처음 국감을 하게 되시는 분들 또 작년에 좀 아쉬웠던 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정리해놨던 것을 잠시 설명드리려는 것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어떤 기준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참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시민단체는 국가왼쪽 모니터단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이름을 들면 알만한 왼쪽에 계신 분, 누구나 이름을 들으시면 알만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늘 중립을 지키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또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덕분에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분들을 같이 상임위원회 국감 장소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완전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또 일부러도 이렇게 섞어서도 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신 내용을 또다시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감을 평가하실 때 있어서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하시느냐 그게 솔직히 오늘 하시는 교육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을 하실 때 아마 곱씹고 다시 생각나는 그런 기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매우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고 훨씬 더 전문적이신 분들을 제가 대표하여 제가 간단한 말씀, 실무적인 얘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3분 동안 스피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신청서 다 받으셨죠? 아까 하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서 오늘 선서 하신 거 전에 하셨던 분들은 선서문을 안 내셔도 될지 모르겠으나 뒷부분에 현장 국감 모니터 배치 희망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때문이라도 꼭 내셔야 됩니다. 먼저 현장 국감 모니터 배치 희망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이걸 작성해 주시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다 하는데 간혹 보면은 너무 의욕만 강하시고 실제 시간이 안 되시는데 막 써주셔서 저희가 웬만하면은 여러 해 국감을 모니터링 하신 분들을 우선 또 2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우선 배치했는데 나중에 보면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배치 희망서에는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여기 비고란도 있으니까요. 배치 희망일이 4일, 5일 되는데 나는 이 중에서 어느 날은 꼭 하고 싶다라든가 나는 이 중에서 어떤 날은 시간을 반밖에 낼 수 없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4일 중에 5일은 하는 5일 중에 3일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배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기 배치할 때 성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생년월일은 꼭 기재해 주세요. 비밀번호 다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앞부분은 왜냐하면 이 국감장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부 전체를 다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20, 30년씩 공무원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리고 또 저희가 가는 기관들이 간혹은 보안을 요하는 기관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무슨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다 조사를 하진 않지만 적어도 간단한 생년월일 정도는 꼭 좀 기재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소속단체 성함은 꼭 제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몰랐는데 저희가 넉넉하게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재가 모자라서 못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올해 국정감사위원으로 국감을 하시게 된 국회의원들 이름과 또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국정감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 윤관석 의원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가 안 돼서 몇 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다 접수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 테니까 오늘 혹시
일정을 몰라서 작성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걸 보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다만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배치가 잘 되냐면은 나는 상임위원회랑 피감기관에 관계없이 몇 월 며칠 무조건 가능해요 이러시면 가장 배치하기가 좋습니다. 여기 사실은 저희 여기 보시면 시니어들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많으시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약해 주시길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어떤 상임위원회, 어떤 피감기관에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가서 국감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공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냥 날짜를 기재해 주시고 저는 무조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꼭 어딜 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 좀 비고란이라든가 여기 여백이 많으니까요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치 희망서를 제대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배치를 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제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모니터 저희가 현장 배치를 하면은 개별적으로 모니터 위원님들한테 다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야 될 상임위원회, 내가 가야 될 피감기관, 여러분들 상임위원회를 다 아시고 피감기관이라는 말도 다 아실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될 기관인데요. 법제성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 감사원, 각 법원, 검찰청 이런 데가 있죠. 예, 그런 걸 다 확인을 하시고 장소와 시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가족은 요즘 국정이 정말 바람잘 날이 없어서 하루 이틀에 예정된 일이 정말 그 다음날 제대로 이루어질까를 저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짜랑 장소랑 시간을 배정을 받으시면 국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임위원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국감 일정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 명단 이 통보 절차가 범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모니터 명단을 보내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께 보냅니다. 물론 국감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회의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님들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21년간 국감 모니터 다 할 수 있었고 개방되긴 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국정감사 저희가 명단을 보내면 상임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허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다시 상임위원회에 가서 그 다음에 피감기관에 전달이 됩니다. 피감기관에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출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시겠죠.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국감 모니터 명단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명단을 바꿀 수도 없고 중간에 다른 분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실 수 있는 날짜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배정 받은 거면은 여러분들께서 책임감 있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심한 일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날 국정감사는 현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책임져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선정된 모니터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 출입회 시에 첫날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국정감사는 크게 장소를 보자면 국회 그리고 정부 청사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기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국회는 저희 국회 후면에 있는 출입구로 오셔서요. 오늘 250호실 가신다고 하시면 돼요. 250호실은 화상 모니터실이거든요. 그래서 화상 모니터실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화상 모니터실에서 화상을 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현장에 국회에서 하는 국감 현장에 들어가시는 분이건 다 250호실에 일단 오셨다가 설명 듣고 위에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250호실로 다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종합청사는 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러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저도 너무 짜증나는데요. 가면은 만약에 제가 법제처 국감을 왔다. 근데 법제처는 광화문 청사에 있거든요. 광화문 청사에 들어가려면 법제처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정부종합청사, 세종청사, 대전청사, 과천청사,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청사 이런 데 들어가실 때는 시간에 좀 여유를 두고 가세요. 그리고 가서 문제가 있으시면은 사무국에 다 이르세요. 사무국에 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있는 보좌관이나 현장에 있는 행정실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다 조치를 취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 정부종합청사는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아니면은 기관 청사는 드나들기 굉장히 편하세요. 국가 모니터가 왔어요 그러면 잡는 사람도 없고 또 대우도 되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뭐 도시공사 뭐 이런 데는 되게 우리 모니터들한테 방도 내주고 되게 편하게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어서 선호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기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이런 데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편한데 정부종합청사는 좀 수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감 시간은 대체적으로 10시에 시작합니다. 좀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간혹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날 갑자기 오후에 옛날 같으면 올림픽이나 이런 게 예정되어 있거나 그러면 좀 시간을 앞당기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도착하시는 시간은 9시 반 이전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도착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릴 텐데 저희 현장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현장에 여러분들이 무사히 도착하신 걸 확인을 하고 저희도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파행해서 9시까지 계속 파행을 하다가 10시에 시작해서 새벽을 넘어가는 국감도 아주 종종 있습니다. 예. 도대체 왜 낮에 뭐 하시고 1시까지 국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날 끝납니다. 예. 그날 끝났는데 이제 올해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4차년도 국감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국감이라서 원래는 여당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좀 덜 밝혀졌으면 야당은 한 방 터뜨려서 내가 내년에 총선에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원래 맞는데요. 이게 국감이 바로 끝나면 예결위도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고 바로 총선 국면에 들어가서 다 지역 사실은 올해도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국감을 제대로 안 하세요. 막 날짜를 열흘로 줄여갖고 저희 국감 모니터단이 성명서 내고 막 비난했더니 그걸 다시 20일로 늘리고 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역시 20대 국회 4차년도라서 올해 나라 꼴이 위해서 국감을 어떻게 하실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국감 이럴 때일수록 국감 모니터단의 활약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정말 큰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좀 자부심 갖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자랑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우리 국감 모니터단은 자비로 자기 시간을 내서 봉사하나요. 이런 데가 어디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인데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 20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가모니터위원회 최소한의 의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모니터위원으로 품위 지키기 이미 너무 잘 하고 계세요. 그 대신에 그래도 간혹가다 안 좋으신 분도 있으니까 잦은 이석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감에 방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잡담이나 국감에 이렇게 막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입이 아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국회의원과 개별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들 참 많으세요. 근데 가서 개별적인 친분을 좀 그냥 눈인사하고 가볍게 인사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좀 진하게 인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민원이 있어서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또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건 다 적어두시고 저희가 5천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정감사를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고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이제 곧 올려놓을 텐데요. 보고서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실물을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 모니터링 보고서가 하나가 있고요. 모니터링 보고서 말미에는 그 국감장에서 오고간 내용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트가 뭐냐면 국감위원 출결 이석 상황표입니다. 이거는 현장에 들어가신 우리 모니터위원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 자료는 저희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출석하고 나가버리면 출석한 걸로 되거든요. 근데 그 의원님이 오전에 출석했다가 오후 저녁까지 내 자리를 비웠다. 근데 국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분을 상을 드리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잘못한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죠. 이 출결 이석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수업 안 들으면 학교에서 졸업이 안 되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출결 이석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가니까 나눠서 작성하셔도 돼요. 야, 너는 여다, 나는 야다. 이렇게 나눠서 작성하셔도 되니까 그거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고요. 꼭 쓰셔야 될 시간이 퇴장 시간을 쓰셔야 되는데 간혹 퇴장 시간이 안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 중지 시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중지 시간이 아니라 국가원 1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유독 잘 자세히 보기는 합니다만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뒤에 출결 이석 상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읽어봐 주세요. 꼭. 이거 잘 읽어보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준비물은 뭐 따로 없고요. 다 정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학생들 그렇다고 꼭 치마 정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누가 봐도 깔끔하게 정장. 남학생들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한 벌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정장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기관을 출입하실 때 신분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대신하실 수 있는 다른 학생증이나 이런 것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분증 꼭 가져가시고 필기구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혹시 필기구 말고 우리 학생들 노트북이나 이런 거 많이 가져가시는데요. 그 배터리 상태를 잘 확인을 하시고 요즘에는 국가 현장에 기자들도 많아서 현장에 이렇게 그 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도자료도 미리 보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거는 국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 국정감사 회의록이랑 인터넷 의사진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내용을 미리 체험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국정감사 들어가셔서 회의록을 각 상임위별로 되어 있는 회의록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의사진계를 한번 보시면은 그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 가장 좋겠고요. 보고서 작성 방법은 말씀드렸습니다. 위촉장은 저희가 모니터링 다 하신 후에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때 사후적으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계신 분은 단체를 통해서 보고서 다 작성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단체를 통해서 위촉장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서 2회 이상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시고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위촉장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방법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오신 학생들이나 아니면 국정감사 때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선 수업을 빼먹는 경우가 있으면 공결증 신청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발급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경험해 보시고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파심에 드리는 말씀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로 물어봐 주세요. 단체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모두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원래 시간보다 한 1분을 줄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니터링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